자, 가톨릭대 먼저 자연 먼저 풀어보자. 자연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쑥쑥쑥쑥쑥쑥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7인 등차수열 an과 자연수 대문자 n에 대해서 다음 집합 a, b가 성립한대요. 일단 an이 지금 네가 뭐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7이래 맞지? 그럼 이제 우린 좀 똑똑하니까 바로 7n 그 다음에 빼기 얼마면 돼? 빼기 4 하면 된다 맞지? 맞나? 공차가 7이니까 네가 1차항이 개수가 7인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가 말하는 게 뭔가 봤더니 지금 K가 1부터 100까지래. 그럼 너는 A1, A2 쭉쭉쭉쭉 A 100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뭐냐면은 K가 1부터 N까지다 맞지? 그래서 얘는 A1, A2, AN까지 되는 이런 집합이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기울기 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으로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을 M,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한대. 무슨 말이야? 이놈들의 등차수열의 원소가 쭉 있는데 걔 중에 하나만 딱 뺀다는 얘기잖아, 맞지? 하나를 딱 빼서 평균을 내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M이고 가장 큰 게 대문자 M이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증가함수잖아, 맞지? 가면 갈수록 항이 커진다고. 그럼 하나를 뺐을 때 가장 작으려면 제일 큰 걸 드러내면 될 거고, 맞지? 하나를 뺐을 때 가장 크려면 가장 작은 걸 빼면 될 거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문제 이해는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 있고요. 제시문 니은의 M과 M을 구하래.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제시문 니은이란 건 집합 A다. 여기다, 맞지? 그러면은 최소 합은요. 일단 네가 평균이니까 전체 99개를 더해서 99분의 1로 나눌 거고요. 시그마. 첫 번째 항을 뺀 K는 2에서부터 100까지 AK를 구하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맞지? 오, 젠장. 되게. 자, 그 다음에 M은 그러면 너는 99분의 1 평균이니까 그래도 넌 99개를 더할 건데 어떻게? K는 1에서부터 100까지 AK가 될 거예요. 되겠니? 맞지? 99까지. 마지막 100번째 항을 뺀 이렇게 되겠다. 되겠니? 맞다. 미안하다. 반대 적었네. 자, 첫째 항을 뺀 게 최대고요. 마지막 항을 뺀 게 최소가 될 거예요. 되겠니? 이렇게 있고. 자, 역시나 오늘도 시작이 순탄하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합을 어떻게 구한다? 일단 너는 2분의 항의 개수는 99개고요. 초항 더하기 끝항인데 그럼 일단 초항이 원래는 3이고 끝항이 100 집어넣으면 700 빼기 4인데 자, 여기서 내가 초항을 뺐어요. 그럼 초항 얼마다? 빼기 3을 빼면 될 것 같아요. 맞니? 되겠나? 아니야. 이거 틀렸어. 지금 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자, 헷갈리니까 그냥 적자. 둘째 항이 얼마다? 둘째 항은 10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7 곱하기 100 빼기 4. 되겠니? 이렇게 할 거다. 맞니? 그러면은 99분의 1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너는 6이고요. 그래서 2를 나눠주면은 350 플러스 3. 되겠나?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밑에 거는 얘도 똑같이 99분의 1에다가 2분의 99에다가 초항 3 더하기 마지막 항이 7 곱하기 99 빼기 4. 맞나? 난 얘 같은 경우에 7 곱하기 100 빼기 11로 한 게 좀 더 편하긴 하다. 무튼 계산을 해버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할까? 7 곱하기 100 빼기 7 이렇게 해버리자. 계산하기 쉽게. 되겠나? 그럼 얘는 네가 어떻게 되니? 자, 얘가 빼기 1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에서 네가 350 빼기 4가 되나? 그럼 네가 346이 1번의 답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맞지? 맞나? 1번은 그냥 몸풀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 제시문 M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구하래요. 얘가 하는 거잖아, 방금.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D급의 P를 구하고 근거를 구하래자. P는 뭐였냐면은 집합 B의 원소 중에 P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이래, 맞지? 집합 B라는 거는 A1부터 적당한 자연수 N까지 N개를 쭉 다 나열한 건데 그 중에 적당히 한 개를 빼서 우리는 97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평균을 만들어낼 거라고. 되겠나? 일단 확실한 정보는 A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우리는 제시문과 그 위의 문제를 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맞지? 일단 위의 문제를 보니까 뭔가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되겠나? 그럼 n번째까지의 최대랑 n번째까지의 최소를 구하면은 얘는 내가 만약에 자 A1부터 A2 쭉쭉쭉
AN이 있는데 최소라는 거는 그러면 AN을 뺀 요놈이 될 거고 최대라는 거는 A1을 뺀 요놈이 될 거라고 맞나? 자, 그놈을 이번엔 내가 최소를 M'이라고 해보자. 되겠나? 그럼 M'의 평균이다 지금. 평균은요. 평균의 최소값은 N-1분의 1에다가 자, 위랑 똑같은 식으로 들어가겠지. 시그마 K는 1에서 N-3번까지 제일 큰 걸 뺀 게 될 거고요. 얘가 AK가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1분의 1에다가 자, 그럼 시그마 AK는 얘는 2분의 N-1에다가 맞지? 그럼 첫째 항을 얼마였다? 똑같이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N-1은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럼 네가 7N-11 이렇게 되겠다. 되겠니?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쭉쭉쭉 할 거고 그럼 너는 2분의 7N 빼기 8이 될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N'은 똑같이 N-1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2에서 N까지가 되겠다. 맞나? 우리 뭐라 그랬다? 다 더해서 평균 낼 건데 하나 빼서 네가 최대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걸 빼는 게 낫잖아. A1을 빼버렸다고. 그럼 너는 AK는 똑같이 N-1분의 1이고요. 곱하기 2분의 적을 거 없다. 어차피 다 풀이 있는 거니까 N-1에다가 그 다음 얘는 그러면은 첫째 항이 얼마다? 첫째 항이 얼마야? 10이다. 맞지? 두 번째부터니까 맞니? 플러스 그 다음에 7N-4가 될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너는 2분의 얼마다? 7N 플러스 6인가? 되겠나? 어쨌든 그럼 내가 찾은 평균의 최대가 얘고 최소가 얘라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나 이런 식이 성립할 것 같아. 네가 지금 97 더하기 9분의 1이란 건 적당한 자연수 n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네가 2분의 7n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n 빼기 8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겠나? 이제 얘를 n에 관해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되겠니? 그러면은 자 7n에 관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7n 오른쪽이니까 넘어가면은 97 곱하기 2 더하기 9분의 2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되겠나? 자 왼쪽 거는 자 얘는 그러면은 2 곱하면은 97 곱하기 2 플러스 9분의 2 그 다음 빼기 6이 될 거예요. 되겠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97 곱하기 2가 얼마야? 9, 28, 7, 24, 194인가? 맞나? 그래서 194 더하기 8 하면 네가 202냐? 그럼 얘는 198 빼기 6이잖아. 그러면 네가 192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양변에 7을 나눠줘 보자고. 그러면 네가 7분의 192는 7분의 192 플러스 9분의 2 n이고요. 그 다음 얘가 7분의 202 플러스 9분의 2가 될 거예요. 되겠나? 자 얘를 보면 네가 다시 7이 14 하면은 52 7, 7에 49 7이 14 맞나? 7이 14 7, 7에 49 플러스 7분의 3 플러스 7 안 나눠줬네. 맞니? 이렇게 9 곱하기 7 틀린 거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알겠죠? 단 병신 보듯이 안 되고. 자, 얘는 그러면은 7이 14 하면은 62고 7, 8에 56 맞나? 맞니? 난 너네 눈빛 볼 때마다 무서워. 7분의 6 플러스 9 곱하기 7분의 2 되겠니? 자, 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보니까 네가 9 곱하기 7로 통분을 해보았을 때 9, 3은 27, 22에서 29다 맞지? 얘도 맞나? 7, 3은 21 9, 3은 20점 맞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네가 9 곱하기 7에다가 얘가 얼마야 그러면은 6, 9, 54 이잖아. 56이라고 맞나? 그럼 97이 얼마야? 64. 그럼 얘는 1보다 작다 맞지? 그럼 얘가 지금 28점 얼마고요? 얘가 얼마다? 27점 얼마다 맞나? 여러분 다 해서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20 잠깐만 맞나? 좀 이상한데? 나이스. 잔소리한 보람이 있네. 자, 194 빼기 6가 얼마다? 188인가? 맞니? 188. 그러면은 얘가 7이 14
6 하고 6, 7에 42, 7분의 6인가?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네. 얘도 56이 된다, 맞지? 되겠나? 1보단 작을 거라고. 그래서 너는 26점 얼마가 되겠다. 되겠나?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연수 n은 뭐였다? 네가 27 또는 28이 될 거예요. 되겠지? 자, 근데 처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은 내가 만든 저 97 더하기 9분의 1이란 거는 97 더하기 9분의 1이란 거는 네가 전체 어떤 자연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맞지? AN들은 자연수기 때문에 다 더해봤자 자연수가 될 거라고. 자연수를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눈 거잖아, 맞지? 되겠나? 그럼 n-1이란 건 뭐의 배수가 돼야겠어? 9의 배수가 되겠다, 맞니? 그러면 27, 28 중에 n-1이 9의 배수가 되는 거는 28이 되겠다, 맞니? 그럼 n이 뭐다? 98이 될 거라고. 되겠나? 여기까지 n이 나왔다. 근데 지금 끝나지 않아. n이 얼마? 2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나 보니까 이놈의 p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p까지 구해. 저 p 안 그렸나 답지에? 자, 그러면은 해야겠지 또.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p를 구해보자. 그러면 나는 일단 n이 28인 걸 알았고요. 즉 처음부터 구했다고. 그럼 난 평균은 이 97 더하기 9분의 1이란 거는 네가 뭐다? n-1, 27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28까지 ak를 한 다음에 빼기 p를 했다고. 요 놈이 되겠다. 되겠나? 그럼 나머지 계산이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 27을 곱하면 97 곱하기 27 플러스 3은요?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n 곱하기 초항 3 플러스 끝항 7 곱하기 28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p가 될 거야.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맞지? 나머지 계산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1번이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좀 귀찮은 문제였다, 맞지? 재미도 없고 그냥 단순 노가다 문제였다. 그래서 풀이 2번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시문 1을 이용하지 않고도 논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는데 얘는 그냥 한번 읽어봐야겠지. 이런 풀이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이어서 2번으로 가보자. 자, 2번 보면은 fx가 있고 y는 kx 더하기 1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3차 함수 fx인데 자,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면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다, 맞지? 맞지? 그 다음에 한 점과 접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3차 함수 fx는 kx 더하기 1과 두 점에서 만나고 좌표가 있고요. kx 빼기 1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다음에 gx를 fx 빼기 kx래. 그 다음에 뭐 제시문 디귿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 그럼 fx를 보면은 네가 지금 위에 제시문 기역의 가를 보면은 자, fx 빼기 kx는 1로 만들었을 때 니놈의 근이 x가 얼마 알파 1이다. 맞니? 알파랑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kx는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kx래. 마이너스 kx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근이 x는 뭐다? 마이너스 1이랑 베타인데 베타는 1보다 커요. 되겠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 fx 빼기 kx 자체를 얘들 내가 gx라 뒀잖아, 맞지? 그러면은 gx는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 맞지? 왜 3차에다가 1차 빼봤자 최고차는 건너니까 차수는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gx라는 3차 함수는요. gx라는 3차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가 만날 때 네가 알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베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맞나?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니놈의 상수항과 두 개에서 만난다면 얘는 반드시 그 값이 될 거라고. 되겠나? 왜? 다른 값은 한 개, 세 개잖아, 맞지?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얘 또는 얘인데 그럼 얘는 그 두 개를 줘버리는데 1과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다고. 되겠나?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일단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맞나? 그럼 양수일 때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음수일 때는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근이 얘는 1과 만날 때가 알파랑 1이었대요. 얘가 알파고 네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1과 베타였대. 맞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네가 베타인데 성립하나? 모순이다. 맞지?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안 될 거라고. 맞나? 알파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걸 살펴봤을 때 오른쪽 거는 자 1과 만나는 게 1이고 알파고 마이너스 1이고 베타라서 조건을 완벽히 만족할 거라고. 그럼 내가 보는 거는 오른쪽이 되겠구나. 즉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구나. G든 F든. 되겠나?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 뭘 구하자? fx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gx다. 맞지? gx는 자 최고차항 계수 구할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잔머리를 조금 쓰자. 알겠지? 잔머리를 조금 쓰면은 우리가 공식을 조금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일단 얘 지금 이렇게 변곡점까지 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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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 알고 있다. 맞지? 그럼 변곡점은 0이고요. 베타는 얼마다? 2가 되겠다. 맞지?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논술 풀 때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둘 중 하나다. 맞지? 뭐 쉬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된다. 감점이 없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어설프게 공식 쓰다가 감점 되는 바에는 일단 공식으로 답을 구해놓고 서술을 해라. 혹은 서술하고 나서 공식으로 검산을 해라. 알겠지? 근데 졸라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 시간 안에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는 거라 했잖아. 적극 활용해라.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럼 또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자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A라고 한다면 그 값의 차는 3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에다가 맞니? 또 3분의래. 2분의 대답하는 새끼 누구야? 2분의인데 2분의 되겠나? 되겠지? 그 다음 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이 된다. 네가 얼마다? 맞지? 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2. 요거 알고 있지? 모름 따로 물어보고. 자 그럼 얘는 절대값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맞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너는 gx는 지금 최고차항의 음수잖아.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얘로 할까? 마이너스 1, 0, 1, 2가 됐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고. 되겠나? 얘가 지금 gx다. 네가 뭐다? fx 더하기 kx라고. 빼기구나. 빼기 kx. 되겠니? 그럼 f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플러스 kx 이렇게 된다. 그러면 1번에 해결되겠다. 맞니? 그래서 뭔가 좀 찝찝했을 수 있어. 아까 질문했잖아. 쌤 이거 k가 안 사라지는데 문제 답 이게 맞아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시험 칠 때 문제가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 알겠지? 시험 칠 때 오류가 있어서 막 손 들고 오류를 찾아내서 막 기분 좋게 막 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오류가 있다면 전원 정답 처리하거나 전원 점수를 줄 거라고. 안 주던가 통째로 해결할 건데 거기서 내가 오류를 찾고 있고 오류가 뭔지 발견한다고 할 가산점이 있겠나 없겠나? 없다고. 그럼 가장 득본 건 누구야? 문제 이상하네. 넘어가서 다른 거 풀고 점수 얻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시험 칠 때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보통은 너네가 이상하겠지. 맞아요? 보통은 내가 이상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래도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확실한 문제 먼저 풀어보자고. 되겠나? 손 들고 문제 이상해요 하는 순간 전략적으로 실패다. 되겠니? 그렇고요. 아이고 뭐야. 되겠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 하래? 뭐라 하래 그 다음에 fx는 구했고요. 근거도 논술했어. 나는 좀 야매로 했긴 한데 자 디귿의 c를 구하래. 자 보자. 디귿을 보니까 y는 fx랑 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c가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 x좌표는 각각 t랑 2래. 자 그럼 우린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번에는 일단 fx를 적당히 구했어요. 우리는 fx를 적당히 구했는데 자 여기 fx가 있었어. fx가 이렇게 있었어. 맞지? 얘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kx는 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c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맞지? 그럼 얘도 역시 지금 한쪽으로 연립해버리면 3차 함수다. 맞지? 그럼 그 3차 함수가 두 개 근을 가진다는 거 한 개가 중근이다. 맞지? 맞나?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할까? 마이너스 2 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빼기 2kx에다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cx 빼기 2c가 되고요. 맞나?
자, 싹 다 좌변으로 넘겨보자. 그럼 너는 x 세제곱에다가 하기 싫은데 전개 해보자. 화이팅. x 세제곱에 그래 플러스 EX 제곱 플러스 오케이 2C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X 플러스 2C는 제로. 맞지? 전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은 이 식이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X 마이너스 T의 제곱 X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T가 된다고. 되겠나? 그래서 두 개 전개해서 같은 거 보면 될 거 아니야. 되겠니? 근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무식한 거, 가장 정확한 거 전개해서 그 우리 개수비교법에도 항등식 하면 되잖아. 맞지? 걔를 조금만 더 편하게 하자고 하면은 풀이 2에 있는 우리가 이놈들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자고. 일단 여기서 세근을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맞나? 그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얼마인가 봤더니 2C 빼기 2K 빼기 3이다. 맞지?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C가 돼요. 되겠나? 두 개로 나누자고. 자, 위의 식을 내가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세근의 합은 TT이잖아. 그럼 TT이면 네가 2T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예요. 맞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C잖아. 얘 아까 그러면은 두 개씩 곱한 거. 그럼 얘는 TT. 그 다음에 빼기 2T 플러스 4T가 네가 2C 빼기 2K 빼기 3이다. 맞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TT이잖아. 그럼 네가 2T 제곱이 마이너스 2C가 된다. 이런 연립하면 되겠다. 맞지? 일단 여기서 T가 얼마다? T가 마이너스 2다. T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C는 얼마다? C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겠다. 맞지? 그러면은 4 빼기 8. 그 다음에 4 빼기 8은요. 마이너스 8 빼기 2K 빼기 3이다. 맞지? 자, 이렇게 하면 근데 K가 얼마가 나오니?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얘가 마이너스 11이라서 넘어가면은 7이 되고요. 마이너스 2K가 7인데 현재에서는 K가 양수라 그랬다.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K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되겠니? 모순이에요. 그럼 많은 거 두 번째도 맞지? 아무지나 할 수 있겠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심심해서 다른 방법 없을까 조금 연구를 하긴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그냥 재미로 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맞나? 이렇게 연립을 해봤자 바뀌지 않는 점은 변곡점은 바뀌지 않는다. 맞지? 맞나? 애초에 변곡점은 바뀌지 않고 변곡점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얘가 영향을 준다고. 변곡점 바뀌는데 얘가 영향을 준다고. 되겠나? 어차피 얘는 변곡점을 보면은 얘는 한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빼기 1 여기가 1과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이런 식이라고. 즉 한 번 미분한 식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제곱 빼기 1이고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미분한다면 너는 마이너스 3x가 된다고. 되겠나? 얘가 지금 y 프라임이었다고. y 더블 프라임. 되겠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 더블 프라임이 얼마야? 0. 돌았나? 2잖아. 두 번 미분하면. 맞지?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3x 빼기 2가 제로가 변곡점의 좌표가 된다고.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되겠니? 그럼 얘가 변곡점의 좌표가 뭐다? 지금 요놈 빼기 요놈 한 거다. 알겠지? 요놈 빼기 요놈 한 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겠나? 그때 실근이 지금 두 개가 2랑 t라 그랬잖아. t는 2보다 작고. 그럼 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네가 2가 되고 t가 되는 거. 그 다음 얘가 2가 되고 네가 t가 되는 거. 맞나? 그럼 얘가 지금 2라면은 얘 또 1대1 대 1이잖아. 여기가 3분의 8. 맞지? 그럼 얘도 3분의 8, 얘도 3분의 8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된다고. 18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첫 번째 t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얘가 3분의 8이잖아. 그럼 얘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2 둘 중 하나예요 라고 조금 더 특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 정도. 되겠나? 그냥 구경하라고 해봤어. t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풀이 없으니까 뭐 잠깐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
핵심 우리가 어차피 두 식을 연립할 때 변곡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 그리고 난 비율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t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쉽게 t가 해결이 됐을 거다라는 거. 그렇다.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하면 자연결은 끝이다. 개꿀이지. 그 말이 조금 빠르니까 너무 빠르면은 쌤 다시 해주세요 얘기해 알겠지?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 내가 말이 빠른 것도 알고 사투리가 있는 것도 아니까 충분히 너네가 못 받아들여도 이해를 해줄게. 자신 있게 얘기해. 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쳐먹겠어요라고. 그럼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반성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자, 이 정도 우리는 가톨릭대를 합격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 맞지? 이 정도 문제는 조금만 준비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럼 이제 가톨릭대를 안전빵으로 넣는 거야. 이제 자, 사관학교 시험 친 사람 경찰대나 어제였는데 너는 그런 거 안 내냐? 우리 애들은 재미로 많이 냈던데. 잘한 애도 냈거든. 이 사관학교 야 그 시험 합격하겠네 그러니까 쌤 저 못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달리기를 못 해요 그래서 재미로 치러간 애들 많아 우리는. 자 어쨌든 사관학교 문제도 한번 풀어봐라 알겠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가져오고. 자 문제 3번 실수 a랑 m과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급수가 t는 알파 a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발산하고 t가 a보다 크면 소름. 그럼 네가 말하는 거는 지금 식 자체가 2의 t제곱분의 t를 n번 돌린 연원 형태가 된다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맞나? 당연히 등비급수다. 맞니? 그럼 공비가 2의 t분의 t라는 거고요. 그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너는 수렴할 거고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발산하게 된다. 맞지? 그럼 난 2의 t제곱분의 t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럼 나는 y는 2의 x제곱분의 x로 만들고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파악해보자. 나는 얘를 이렇게 적기보다 이렇게 적는 걸 좀 더 선호한다. 이쁘니까. 그 다음 y'. 그러면은 우리 요거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fx, 2의 x를 미분한 거는 네가 f'x 더하기 fx의 2x가 된다는 것과 되겠나? 그 다음에 알지? 2의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f'x 빼기 fx 2의 x가 되는 거.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되겠니? 자 얘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 건 누구나 하겠지만 오른쪽을 보고도 왼쪽을 떠올려야 돼 너네는. 되겠니? 오른쪽 이런 꼴이 있으면은 왠지 이거 있다 그러면 양변에 2x 곱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얘들이 있다. 도함수랑 원래함수랑 빼졌다 그러면 그럼 양변에 2에 마이너스 x 곱할 수 없을까를 떠올려야 된다고. 되겠니? 즉 안에 있는 식만 보고도 우리는 전체 식을 한 번쯤은 떠올려보자고. 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되겠니? 일단 그 얘기는 여기는 상관없는데 일단 그렇다라는 거고 얘는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되겠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가 일단 얘는 그러면은 1을 기점으로 1보다 클 때는 증가할 거고 감소한 형태라고. 맞나? 그 다음에 보면 0,0을 지나간다. 맞니?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이것도 나중에 한 번은 증명을 해줄게. 그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랑 있으면은 누가 제일 커? 지수함수가 졸라 크다. 맞지? 지수함수 이렇게 가고 다항함수 뭐 이렇게 놓을 거고 로그함수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래서 다항함수가 지 멋대로 아무리 발산을 하더라도 지수함수 앞에 잡혀있다면 지수함수가 0으로 간다면은 0으로 따라간다고. 되겠나? 반대로 로그함수가 막 날뛰더라도 다항함수가 0으로 수렴하면은 0으로 간다고. 되겠나? 앞에 가면 갈수록 강력하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에서 주긴 준다. 얘가 0으로 가. 근데 혹시나 안 줄 때도 있으니까 논술에서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한다고. 왜? 다항함수는 발산하지만은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지수한테 잡아먹혀서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일단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1,2분의 1이 되겠고 1,2분의 1 1,2분의 1 되겠나? 그 다음 0,0을 지나가면서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라고. 이렇게 가고요. 그럼 네가 이렇게 수렴한다. 되겠니? 뭐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될 거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자체는 네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거예요. 맞나? 그 다음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점도 분명 존재할 거다. 그럼 여기 딱 되는 순간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 알파가 되는 순간 얘는 발산한다. 맞지? 마이너스 1의 무한번제곱 뿔마 1 0 0 0 1 0 1 0 1 0 뭐 좀 그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0인가 어쨌든 여기부터 발산해. 그럼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t가 a 작거나 같은 발산한다. 그럼 얘가 알파란 요 녀석이 네가 a였구나 라고 볼 수 있겠다고. 되겠나? 그래서 요 a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네가 충분히 수렴할 거예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도 안 읽고 문제를 풀어. 어쨌든 태. 그럼 얘는 그냥 구한 김에 풀어보자. 얘는요 어떤 식을 만족하냐. 일단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은 건 알았어요. 그럼 넌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t 공비분의 1이 돼서요. 2의 t제곱 곱하면은 네가 2의 t제곱 빼기 t분의 t 뭐 이렇게 생겼다. 맞지? 되겠나?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자고. 제시문 기역의 m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기역에서 말하는 거는 자 t가 a보다 클 때, 즉 a보다 클 때 수렴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fx는 x는 t에서 함수값 급수랑 같대. 즉 얘가 뭐다? 네가 ft라는 얘기다. 되겠니? 자 그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ft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내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네가 공비가 제일 클 때 클 거 아니야, 맞지? 걔를 증명하기 어렵지 않다. 공비가 클 때는 곱하는 모든 항이 계속 클 거니까 A1, A2, A3 봤을 때 모든 항들이 공비가 큰 놈이 클 때니까 계속 클 거라고 증명을 해도 되고 뭐 좀 다른 방식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 뭐 일단 미분해도 될 거다, 맞지? 미분해서 니놈의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은 1일 때 나올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또 뭐 있노? 2의 t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t제곱. 자 그러면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다. 2의 t제곱분의 t가 맞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인 건 알아요, 맞지? 나? 그럼 내가 얘를 뭐 증명하는 거야. 그냥 증명 x라고 해보자고. 그럼 ft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자 네가 올라간 마이너스 1 플러스 x 올라가니까 1이 있어야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다? 네가 다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이니까 생겨먹은 거는 요렇게 1과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생겼으니까 맞지? 그럼 네가 뭐다? 최대일 때 2분의 1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네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최대일 거예요. 되겠네. 요 함수값이 지금 요 값이잖아. 이러면 y값이잖아. 그래서 최대일 때는 2분의 1일 때 최대예요.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되겠니? 그래서 뭐 사실 공비가 클 때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일 때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좀 더 다양한 증명을 요구하면은 요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외의 증명도 몇 개 있을 거야. 우리 프리집에. 자, 그 다음에 논제 1 끝. 그 다음 논제 2. 자, 제시문 니은의 집합 A랑 디귿의 X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니은 디귿이 뭔데 봤더니 자, 니은 보니까 얘를 만드는데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 사인 알파, 사인 알파인데 자, 보자마자 나는 이 함수구나. 이 x분의 x라고 맞나?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일단 x가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라고 맞나?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네가 1과 마이너스 1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되겠니? 즉 정역을 1과 마이너스 1로 한정 지었을 때 어떤 그래프인가 봤더니 정역과 정역을 자, 이 x분의 x잖아, 맞지? 이 정역 x들을 1과 마이너스 1로 한정 지으면은 네가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맞나? 마이너스 1이 어쨌든 왼쪽에 있다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도 알바 아니야. 어쨌든 왼쪽에 있다고. 즉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던 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넌 어떤 함수다? 증가함수다, 맞지? 그러면 이 x분의 x는 일단 요 범위 안에서는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되겠나? 언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조건. 되겠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증가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
정의역들이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일부고요. 그럼 증가함수의 대소는요. 정의역의 대소랑 일치할 거라고. 즉 얘가 물어보는 코사인 A가 사인 근데 왜 알파냐? 알파가 사인 알파일 때를 보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되겠니? 어렵지 않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 니가 이렇게 있고요. 사인이 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나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더 작은 거, 사인이 더 큰 거. 여기서 2까지가 되겠다. 맞나? 그럼 얘는 어디? 4분의 파이. 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얼마? 4분의 5파이. 그래서 내가 구하는 범위는 닫힌 구간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가 문제가 원하는 니은이 되겠어요. 되겠나?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디귿은 또 뭐 알아요? 디귿. 자, gx랑 hx가 다음과 같을 때 두 곡선 gx, hx와 두 직선 0, 2파이래. 자, 일단 얘는 좀 지울게. 놔둘까? 자, gx가 네가 2의 코사인 x의 사인 x고 그 다음에 hx가 그러면은 반대겠네. 2의 사인 x의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얘를 0에서 2까지 보기 때문에 맞나?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위에 것 빼기 밑에 거잖아. 맞지? 함수값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적분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니놈들의 대소가 바뀌는 부분은 만날 때가 되겠다. 연속의 함수니까 맞지? 되겠나 다시? 이놈들의 대소가 바뀔 땐 만날 때니까 만나는 놈들을 기준으로 부호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맞지? 우리가 막 그래프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2까지는 얘에서 얘 빼고 여기서 2까지는 얘에서 얘 빼고 반대가 된다고. 그럼 나는 만나는 놈을 기점으로 볼 거고요. 그럼 어디서 만나냐? 일단 두 개 같을 때가 되겠지. 두 개 같을 때. 되겠니? 근데 이거 같을 때 보니까 우리는 구했다고 언제? 2x분의 sin x가 그 다음에 2x분의 cosine x가 2의 sin x, cosine x 맞나?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부호를 내가 원하는 꼴로 만들기 위해서 2의 cosine x분의 cosine x가 더 작고 그럼 내가 만약에 부호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보자고. 되겠나? 언제 gx가 더 크거나 같니를 보면은 그러면은 2의 뭐시기는 항상 양수일 거니까 너는 2의 x, 2의 cosine x 양변을 2의 cosine x랑 sin x로 나누면은 cosine x가 될 거고요. 2의 sin x 분의 sin x가 될 건데 맞지? sin이 달린 쪽이 좀 더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은 지금 뭐야? gx가 h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지? 맞나? 그럼 내가 아까 저기서 구한 범위가 뭐다? 요거라고. 되겠나? 나머지는 그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내가 인테그랄 4분의 파이에서 5분의 파이까지는 gx 빼기 hx를 할 거예요. gx 2의 코사인 x, 사인 x 빼기 오 고마워. 5분의 파이면 답도 못 구할 뻔했네.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자 끝나간다고 신났나 봐. 2의 사인 x, 코사인 x dx고 맞나? 그럼 나머지는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나 아니면 인테그랄 4분의 5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반대가 되겠지 부호가. 되겠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얘들을 다 더할 거고요. 적분 어렵지 않다 맞지? 자 우리가 적분을 기억할 때 요걸 잘 기억해. 네가 적분 어떻게 하냐면은 누굴 미분했을까를 추적할 거라고. 되겠나? 당연히 뭐 치환 적분도 되겠지만은 일단 부정 적분이란 거는 말 그대로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적분 가고 싶어 그러면 누굴 미분하면 될까를 생각하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의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x 2의 코사인 x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그대로 뭐야? 2의 사인 x를 미분한 거잖아 맞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나? 이렇게 해서 가톨릭대 자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의예로 가자. 하고 지금 했던 거 질문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꼭 질문하고 넘어가자.